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퇴근길, 평소처럼 들르던 편의점 앞에서 걸려온 동생의 전화 한 통.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옆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노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재앙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에게 닥친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외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해줄 줄 알았다고 믿고 계셨으며, 우리는 설마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은 처음으로 돈 앞에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실은 단순히 노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노후를 대하는 가족의 반응이 더 두려운 일이란 걸 알려주었습니다. 한 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현실. 엄마, 아빠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해?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날,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황함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억울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니, 난 그동안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렸고, 애 키우느라 지금도 빠듯한데. 나도 진짜 힘들어. 그리고 조용히 있던 막내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전혀 안 하신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질문은 너무도 직설적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우리는 왜 부모님의 노후를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두 장 준비되지 않은 세대, 우리 부모님. 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셨다. 아버지는 60세까지 공장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파출부와 식당 일을 병행하셨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자신들의 삶은 늘 뒷전이었다. 우리가 고생해서 너희만 잘 되면 됐다. 이 말은 늘 감동이었고, 때론 무거운 짐이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수입은 끊겼고 국민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도 빠듯했다. 예금은 자식들 결혼 자금과 집 사는데 보탰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땐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부모님의 노후는 가족 모두에게 현실이라는 이름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세 장, 자식의 책임이라는 굴레. 그래도 부모님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우리가 책임져야 해. 가족 회의는 갈수록 날이 서갔다. 특히 형과 나는 서로의 책임을 놓고 갈등했다. 동생은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 모든 게 당연히 우리 몫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부모 부양이라는 말은 여전히 사회적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도 벅차다. 맞벌이에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불효라는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희생일까? 이 질문은 우리 가족을 넘어 이 시대 모든 중년 세대가 품고 있는 질문이었다. 4장, 병실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진짜 마음. 아버지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말투는 느려졌고 표정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병실에서 단둘이 남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힘들지?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미안하단 생각이 더 커. 너희 아빠도 나도 너무 몰랐어. 그냥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노후는 말이야,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자식 키울 때부터 준비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야. 어머니의 말은 후회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단지 재정적인 무책임이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고, 우리는 각자의 형편 안에서 함께 병원비를 부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회복되셨고, 어느 날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가 우리 걱정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그 순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란 것이 단순한 금전적 의존이 아니라 지켜달라는 말조차 쉽게 할 수 없었던 자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장, 노후를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사회의 그림자. 우리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간병인 대기 공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바빠서 못 와. 나는 요양병원에 그냥 혼자 있어. 아들 잘 되면 괜찮다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 이 사회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것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 시대, 중년 세대는 양육과 부양을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집 한 채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자식 세대는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별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별표입니다. 6장,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이야기. 그날 이후 나는 노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방식은 존중하되 내 방식으로 준비할 것. 감정과 돈을 분리해 생각할 것. 혼자 감당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 자원을 활용할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들과 가족 노후 계획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만들었고, 어머니와는 집 근처 복지센터와 요양병원도 함께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고통이 됩니다. 준비는 계획이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7장, 부모님과 다시 마주한 삶의 의미.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가족 모두가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가늘어진 다리를 힘겹게 움직이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도 다 내 덕이지? 우리는 웃었고 그 안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했던 이야기, 감춰두었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두려움까지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하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되 결코 혼자가 되게 하지 않자고.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노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8장, 가족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일상.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다시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자발적으로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늙어서도 배울 수 있잖니. 그 말에 우리 형제자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미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연금 어떻게 준비할까? 엄마 아빠는 어디서 노후 보내고 싶어? 형네 애들은 커서도 부모님 챙길까? 이야기의 주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과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작은 변화였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에 큰 평화를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버지는 말없이 낡은 서랍장을 꺼내 앨범을 펼치셨습니다. 이때가 내 돌잔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참 잘 살았다. 우리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책임과 사랑, 미안함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만들어갈 시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말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지갑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 가족은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9장, 중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나는 부모님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시절 부모님이 앓던 걱정과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내 삶에 그대로 녹아있는 지금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중년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 2. 지금의 나에게. 너는 참 열심히 살고 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끔은 지금만을 버티기 위해 미래를 너무 쉽게 밀어두기도 하지.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는 계절 같아. 지금의 선택 하나하나가 너의 70대, 80대를 바꿀 수 있어.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해. 작은 병 하나에도 민감해질 나를 위해, 고정 수입 없이도 편안한 하루를 만들 나를 위해,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품고 살아갈 나를 위해 지금 준비하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이야. 가끔은 모든 걸 잘하려 하지 말고 잘 버티는 나를 칭찬해줘. 그리고 기억해. 지금의 너는 부모님의 고민을 이해하는 첫 세대야. 그 말은 곧 자식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언젠가 먼 훗날 이 편지를 꺼내 읽을 너는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라고. 10장.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며 스스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걸 배웠지만 그게 다 끝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다. 부모님의 건강, 경제적 안정,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길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매일 느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큰 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부모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 너희와 함께라서 잘 살았다. 그 말 속에는 돈이나 물질적 여유를 넘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결국 하나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 각자의 삶이 있지만 부모님과 나, 그리고 자식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본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진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이다. 사랑을 주는 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 결국 사랑은 나누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때때로 고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부모님의 세대가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알게 되면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그만큼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노후 준비라는 큰 산을 넘으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잘 나누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며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운 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부모님이 남긴 이야기처럼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왔구나 라는 말처럼 우리의 후회는 최소화되고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11장 오디오북을 마치며 우리는 모두 다가오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노후 준비라는 주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가치들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은 교훈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돈을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번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노후를 보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시작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겪어온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내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돌보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무한한 지원을 해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지 물질적인 준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삶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과 가족,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디오북을 마치며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지혜와 사랑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길에서 이야기를 기억하며 나누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2장 새로운 시작,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함께하면서 나는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한층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쳐온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내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점차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되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엇보다도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말이 단지 물질적인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원했던 잘 사는 삶은 그저 풍족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원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동안 간과했던 것 같다. 물질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삶은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그 준비를 어떻게 살아가며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는지였다. 부모님은 그것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 실천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나는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를 내 삶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노후 준비를 단순히 자산 관리로만 이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나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잘 쌓아가고 나의 내면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질문들이 더 선명해졌다.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다. 부모님은 이미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며 배운 것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 또한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걸 남겨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보여준 삶의 철학과 태도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보여준 것을 내 삶에 맞게 변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내가 잘 따라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이다. 그 사랑을 나는 내 삶에 녹여내며 부모님의 삶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있다. 그리고 내 미래는 이제 내가 만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배운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준비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결정된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여러분도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의 사랑과 관계가 결국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13장 끝없는 여정,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모두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님은 그 책임감을 인생을 살아오며 몸소 보여주셨고 그들이 남긴 가치와 교훈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그 교훈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흔적을 통해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들과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얻은 깨달음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결국은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다. 부모님을 돌보며 우리는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돌봄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졌다. 그것은 단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었다. 가족의 유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부모님과의 시간 속에서 느낀 그 깊은 유대감을 이제 나도 자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함께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쫓기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느냐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내가 살아갈 삶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교훈은 관계의 중요성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자산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교훈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이었다. 이제 나도 부모님처럼 나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나의 삶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더 의미 있고 내가 나누는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치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히 삶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작은 사랑이, 내가 함께 나누는 작은 희망이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여정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 나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것이다. 부모님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나는 이제 나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단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이 오디오북을 들은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될 때 그 길은 더 의미 있게 된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끝없이 펼쳐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할 시간이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14장 나의 결단, 그리고 새로운 목표.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마주하게 되었다. 노후 준비와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삶의 목표는 더 깊고 더 내면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설정한 목표는 단순히 직장 내 성공이나 금전적인 성취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 나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랑과 신뢰였다. 그들이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삶의 철학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삶을 본받아 나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쳐 결단을 내렸다. 진정한 목표는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 나의 목표는 단순히 나의 삶을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 주었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가족이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장 큰 연결고리이지만 그 외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남기는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서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와 나누는 사랑에 있다.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는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그런 순간에도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배웠다.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가는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15장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자. 부모님과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생각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길 바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부모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셨고 그들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나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후회 없는 삶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지금을 살아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끝을 맞이하지만 그 끝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삶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의 삶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이 남기신 교훈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 16장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미래이다.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몸소 보여주셨다. 내가 부모님을 보며 느꼈던 것은 그들의 준비된 삶이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안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모님은 항상 내게 말씀하셨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 역시 부모님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준비하는데 힘쓸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피할 수 없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그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포함된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다. 17장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는 법.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경험과 순간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하나의 가치였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었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계승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부모님이 주셨던 그 사랑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며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도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필요할 때 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오래 지속된다.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8장 성장,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성장의 연속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성장의 중요성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던 이유였다.
나도 이제 부모님처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장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내 자식들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은 끝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깨달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성장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 성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이가 많아도 끊임없이 배웠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나도 그들처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19장, 우리가 남길 유산. 부모님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사람에 대한 가치, 가족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해였다. 부모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우리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통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세상에 나누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차례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나는 이제 부모님처럼 내 삶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매일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지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결정된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는지가 결국 내 유산을 만든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통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한다. 20장,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것이 소중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나에게 엄청난 가치를 주었다. 그들은 언제나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지나갔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언젠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나는 이제 그 선택을 잘하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21장.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것들. 시간은 우리의 손끝에서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느덧 부모님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들의 삶이 마무리되면서 나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지를 떠올리게 된다. 부모님은 항상 내가 살아온 날들이 후회가 없다고 말하셨다. 그 말은 그들의 삶이 평범하고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라고 믿으셨다. 그 신념을 지키며 부모님은 자신들의 시간을 살아가셨다. 나도 부모님처럼 내 삶이 끝날 때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다. 물론 나의 삶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끝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고 싶다. 부모님이 남기신 가장 큰 교훈은 오늘을 소중히 여겨라는 것이다.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부모님은 말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삶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왔는가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삶의 끝에 닿게 된다. 그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성취와 성공보다는 사랑을 우선시하며 살아갔다. 나도 이제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사랑을 우선시하며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22장, 나의 노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게 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 준비는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획하셨다. 그 덕분에 부모님은 삶의 끝자락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늘 삶은 언제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차례다. 지금의 나는 어느덧 부모님과 같은 나이에 가까워졌고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준비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아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부모님이 남긴 가르침대로 물질적인 준비만큼이나 내 마음과 정신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내게 남은 날들에 대해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부터 또 다른 시작을 다짐했다. 그 시작은 새로운 마음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노후가 물질적인 안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준비일 것이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후는 단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도 있다. 부모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들은 늙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셨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노후는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시작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23장, 살아가는 힘,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법.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부모님은 그 힘든 시절에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였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단지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었다. 부모님이 주셨던 그 힘을 나는 이제 내 삶에 적용하려 한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용기와 희망을 떠올리며 일어설 것이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운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내 삶에서 그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부모님처럼 나도 내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살아가는 힘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그들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도 그 길을 따르며 내가 가진 힘을 세상과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24장 우리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랑. 가족이란 단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고 강해졌다.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갔다. 이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나의 가족과 함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나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싶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사랑은 단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살아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을 더욱 키워갈 것이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가족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나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전달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25장 우리 모두의 미래, 그리고 끝없는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셨다.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남기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들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사랑은 단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랑은 끝없는 여정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이 없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끝없이 나누어야 한다.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남기신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아갈 것이다.